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뉴런에 대해 배웠어. 그러면 여기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한번 좀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단어 공부해 보자. 자, 첫 번째, 역치라는 단어가 있어. 처음 듣니? 역치? 역치자극. 자, 역치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감각 기관별로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이걸 역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느끼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야 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으면 반응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극이고 여기가 반응이라고 치자. 반응이 자극을 0을 줬어. 반응 안 하겠지? 자극 1만큼 줬어. 반응 안 해. 2만큼 자극을 줬어. 반응 안 해. 3만큼 자극을 줬더니 그제서야 반응했어. 그럼 이 3이라는 자극이 이 감각기관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되는 거겠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역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반응하려면 반드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만약에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2라는 목소리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난 못 듣겠지. 3이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불러야지 내가 들을 수가 있겠지.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선의 자극, 그걸 바로 불러 역치라는 거야. 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역치가 작다고 하는 것은 민감한 거야, 둔감한 거야? 역치가 작다고 하는 것은 민감한 거야, 둔감한 거야? 민감한 거겠지. 작은 자극도 느낄 수 있으니까 역치가 작을수록 그만큼 민감하다,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무율. 자, 실무율은 좀 영어로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실무율은 all or none이야. all or none. 뭐야? 전부이거나 nothing이거나 그중 하나라는 얘기야. 오중 하나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자극의 세기가 증가해도 반응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물이야.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자극의 세기가 더 증가해도 반응이 더 크지 않는 얘기야. 반응 그대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의 걸로 설명한다면 내가 3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1만큼 반응했어. 근데 4라는 자극을 줘도 역시 1만큼 반응하는 거야. 5라는 자극을 줘도 역시 1만큼 반응하는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자극의 세기가 증가해도 반응 자체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이런 규칙을 바로 실무유지라고 합니다. 유지가 규칙이라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가 자극의 세기야. Y축이 반이라 치자. 반이야. 자, 0, 1, 2, 3만큼 자극을 줬어. 자, 3만큼 자극을 줬을 때 1만큼 반응했다 치자. 여기가 1이야. 1만큼 반응했어. 근데 여기서 3만큼 자극을 줬고요. 4, 5 계속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켰어. 그래도 반응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일정한 이런 규칙을 바로 실무유지. 근데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 우리가 작은 목소리도 있고 큰 목소리도 있고 분명 큰 자극, 작은 자극을 분명 느낄 수 있는데 자극의 세기가 증가해도 반응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단일 세포일 때 좋은데, 단일 세포일 때. 실제로 우리가 뭔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세포 하나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느끼는 거야. 여러 개의 세포가.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마다 각각의 역시 같은 정도가 제일까지야. 그래서 하나의 세포 아닌 여러 개의 세포가 반응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자극이고 여기가 반응이야. 만약에 준혁이의 그 소리를 느끼는 세포가 치자. 1, 2, 3이라는 자극을 줬어요. 3이라는 자극을 줬어.
주게 되면 이 3이라는 역치를 갖고 있는 세포가 10개가 있다 치자. 10개가 반응하는 거야. 근데 4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 역치가 3인 세포도 반응하고 4라는 세포도 반응하게 되니까 이 반응 크기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만약 4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 그렇지? 5라는 자극을 주게 되면 역치가 3인 것과 4, 그 다음에 5인 세포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세포 수가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극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반응의 세기가 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세포 하나가 반응하는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자극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반응에 참여하는 세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의 세기가 커진 것처럼 느껴지죠. 역치가 3짜리인 세포는 4를 주나 5를 주나 똑같이 1만큼 반응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1만큼 반응하는 세포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반응의 크기가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세포 하나가 반응하는 크기 자체는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에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여기 뉴런이 있는데 내가 뉴런한테 어떤 자극을 줬어요. 그럼 이 뉴런이 반응하는데 1, 2, 3이라는 자극을 줬더니 얘가 반응을 했어. 근데 5라는 자극을 줘도 이 뉴런의 반응 크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규칙을 바로 뭐라 불러? 실무율이라고 해요. 준영이 나랑 얼마 만에 만난 거지? 한 3주 만에 만나? 그렇죠? 오랫동안 만났는데 너 좋았지? 푹 쉬었지? 이야 진짜 방학을 보냈어 일요일날 그치? 응?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때 뭐 제주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 안동 갔다 왔어? 안동 왜 아는 집 있어? 아는 사람 있어 우리? 그냥 놀러 갔다 온 거야? 캠핑? 안동까지 가요? 캠핑은? 아 캠핑이 아니잖아 그러면 펜션 그 한옥마을 비슷한 캠핑 뭐라 해 그냥 펜션 빌려서 있을 거 아니야 수영장 딸리고 뭐였지 그냥 밥해 먹고 그것도 뭐 일단 집사람 다 재밌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극의 전도 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야. 자, 요거 읽어봐. 전도. 이거는 전달. 전도 전달이야. 전도 전달 달라요. 아, 이 뉴런이 하나로 되지 않고 뉴런과 뉴런이 꼬리에 꼬리를 맞대고 있어. 여기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여기 뉴런이 이렇게 축사가 있겠지. 그 다음 뉴런이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뉴런 또 있어. 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벌써 쭉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는데 이 뉴런의 축상 말단하고 그 다음 뉴런의 가두기가 서로 붙어있진 않아요. 약간 떨어져 있어. 여기 틈이 있어. 그래서 요 작은 틈을 뭐라고 하냐면 요 작은 틈을 이름 적혀야 돼. 요거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라고 부르고 요것도 시냅스라고 해요. 틈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자극의 전도와 전달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축삭 있죠? 축삭을 통해서 신호가 옮겨질 때 이걸 바로 자극의 전도라고 해요. 전달은 뭐냐면 여기 축삭 말고 시냅스를 통해서 그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옮겨지는 과정 이걸 자극의 전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축삭을 따라서 전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의 전달이 또 진행되겠죠. 전도 전달이 반복적이고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신호를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 자극의 전도, 전달.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 뉴런 내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축삭이겠죠. 뉴런의 축삭 돌기에서 뭔가 변화 일어나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자극의 전도는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바로 전기적 신호가 이동합니다. 전기적 신호. 전기가 이동합니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전기 전도성 되게 변하잖아. 그렇지? 전도라고. 왜? 전기심을 들어. 그 다음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 내부가 아니라 시냅스에서 진행되는데 얘는 전기심을 이동하지 않고 어떠한 화학물질이 이동합니다. 화학물질이 이동하는데 이 화학물질 뭐라고 하냐면 신경전달물질이에요. 신경전달물질이 되고 그 여기 축상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그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이 그 다음 가지로기에 요 다음 뉴런의 가지로기 쪽에 전달돼요. 그럼 요 다음 뉴런에서 새로운 자극 전도가 유발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왔지. 끝에 오게 되면 이 축상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돼요. 그럼 그것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로기 쪽으로 배달돼요. 전달돼요. 전달되면 또 새롭게 여기서 자극 전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알 수 있겠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적 신호를 이동하는 것이고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 이동해서 그 다음 뉴런에 새로운 자극의 전도를 유발시키는 과정을 바로 자극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와 전달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뭔가 흥분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거지. 선생님,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의 구체적 이름이 뭐예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구체적 이름 좀 기억하셔야 되고. 요 이름이 아세틸콜린. 들어봤니? 아세틸콜린 들어봤니? 아세틸콜린 처음 듣나? 전혀 선행이 안 됐어요. 어? 과학은 진짜 선행이 하나도 안 됐구나. 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묻는 거야. 과거 전혀 선행이 안 됐어요? 중학교 진도 말고는 전혀 손 안 댄 거야? 통과 했어요? 통과기가 아니구나. 통과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존재. 이거 기억합시다. 아세틸콜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놓지 마시고요. 알아요? 질문 없어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 거냐면, 쭉 보면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페이지 122페이지야. 122페이지일 건데 122페이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하게 되면 시간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목고를 할지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질문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은 중학교 베이스 질문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굳이 터치할 필요 없는데 잠깐 그냥 맛보기로만 설명드릴게요. 자극의 전도고요. 위에 설명했듯이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뉴런 내부에서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과정.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과정인데 이 전기 신호라는 것이 뭡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전기가 흐른 게 아니에요. 이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뭐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의 변화. 전위가 바뀌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바뀌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해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파도 타기 공원하고 비슷해요. 파도 타기 공원. 어떤 거 한번 보자. 파도 타기 공원이 어떤 건지 알죠? 몰라? 파도 타기 공원. 알아 몰라? 왜 알지? 와 하고 일어섰다 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뉴런의 축삭이 딱 가져가자. 축삭이 있는데 이게 축삭의 내부야. 이 외부가 된 거고
이 정적 신호가 이동한다고 처음에 설명했고 내가 그걸 다시 보완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변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봐봐. 이게 축삭인데 축삭만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어요. 이 내부와 외부가 어떤 전위를 띠고 있어. 전위를 띠고 있어. 이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위를 띠고 있어. 바깥쪽은 플러스 전위를 띠고 있어. 이렇게 평상시 때는 이렇게.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수용하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자체가 뒤집어져요. 근데 동시에 뒤집어지지 않고 마치 파스타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앞부분에 진짜 이쪽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랑 뒤집어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있어요. 원래대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얘만 뒤집어지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얘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이 뒤집어지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뒤집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탈분극이라고 해요. 탈분극. 그러니까 탈이 뭔 뜻이야? 벗어난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라고 해요. 분극 상태를 부르는데 역치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어느 한 부위가 탈분극되는 거야. 탈분극되고 얘는 다시 원래대로 바뀌어. 원래대로 이렇게 바뀌잖아. 처음처럼. 그렇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재분극이라고 해요. 재분극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그 옆에 있는 부위가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짐작되니? 그 다음에 짐작이 안 되면 한 번 더 보여줄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안 돼. 근데 돼 안 되네. 그래, 보여줄게. 처음에 이 부위는 그냥 원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 다시 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처음처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극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번째 있는 부분,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가니까 재분극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이쪽 부위가 다시 탈분극이 되는 거지. 이 전체 과정 시리즈를 본다면 마치 탈분극이 이동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게 더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보지 않지. 이게 뉴런이 이게 축삭이 길게 쭉 있다면 탈분극이 쫙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자극의 전도. 파도타기 운이라 부르는 이건 뭐냐면 파도타기 운을 할 때 동시에 일어섰다가 동시에 앉을까? 그럼 파도타기 운이 아니지. 순서대로 여기가 와 하고 일어섰다가 앉을 때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애가 일어서겠지. 얘가 앉을 때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일어설 거고요. 자, 그러면 파도타기 운에 비교한다면 분극 상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탈분극은 뭐야? 와 하고 일어서는 거지. 손을 들고서. 재분극은 뭐야? 다시 앉는 거지. 얘가 앉을 때 얘가 와 하고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앉을 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선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뭐야? 자극의 전도 과정이야.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축삭에서 일어나는 거야. 축삭에서. 근데 여기 있는 마리집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그러니까 이런 탈분극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극의 전도가 꽁충꽁충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앉아있다면 순서대로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애가 와 하고 앉을 때 여기서 와 하고 앉고 저쪽에서도 와 하고 앉고 순서대로 가는 거야. 꽁충꽁충 건너뛰는 거야. 그걸 바로 도약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뉴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똑같이 있고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있고요. 마리집이 없는 신경이 있어. 이게 마리집이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신경은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집은 자객 전도가 유발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랑귀의 결조에서만 자객 전도가 일어나고 자객 전도가 이렇게 깡충깡충 건너뛰는 이런 도약 전도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객 전도 속도가 어때? 굉장히 빨라요. 반대로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데서는 자객 전도가 저기까지 쭉 가고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걸 이제 연속 전도라고 해요. 연속 전도라고 그러고, 도약 전도에 비해서 연속 전도가 어떨까? 신호 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겠지. 그치? 이해되죠? 증명해야 되는 이 안 되는 거 쓰면 이 안 되는 거 그냥 발표 이상하지 말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한 발짝 더 갑니다. 자, 이 자객 전도가 이런 내부에서 진행되고 정적 신호가 이용한다까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궁적으로 이 정적 신호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의 변화, 즉 축사독이 막 내부와 외부의 전위가 뒤집어진 현상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자객 전도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뒤집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바뀌는 이야기야.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위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온의 농도가 바뀌는 거야. 여기서 만약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양용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안쪽보다도 바깥쪽에 양용 수가 더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용의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지는 탈분 현상 왜 일어나냐면 바깥쪽에 있던 양용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유입되는 거야. 그럼 안쪽이 양용이 더 많아졌겠지. 그러니까 안쪽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근데 양용이 들어올 때 동시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이쪽 한쪽 부위에서만 양용이 들어오는 거야. 양용이 들어와서 이쪽에 양용의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들어왔던 양용이 어떻게 될까? 다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도 여기서 열리면서 양용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돼. 그러니까 이 막을 전개해서 이온들의 농도가 바뀐 건데, 이온들의 농도가 바뀐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온들이 날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온이 출입 때문에. 누가? 어떤 이온들? 나트륨과 칼륨과 같은 그런 양이온들이 이 막을 경계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날라버리면서 이온의 농도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부 상태에서는 양용이 바깥쪽이 더 많아요. 안에 조금밖에 없어. 근데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여기에 뚜껑이 탁탁 열리면서 양용들이, 바깥에 있던 양용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이 더 양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쪽에서 양용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빠져나가버려요. 빠져나가니까 원래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양용이 또 이쪽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학을 경계해서 양용들이 막 들어갔다 빠져나가고 들어갔다 빠져나가고 들어갔다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용의 출입 때문에, 양용이 막을 전개로 해서 축삭 막을 들락날락 거린 걸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가 받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듯이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들이 출입할 수 있어 없어? 출입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배웠던 탈북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 못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축삭이 겉으로 드러난 여기는 랑비의 결조에서만 이런 자객 전도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자, 파도 타기 응원을 할 때 와 하고 일어설 때가 바로 탈북이야. 다시 앉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재구물이 되는 거야. 두 가지 과정. 그 다음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해요? 자극의 전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만 뒤집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리턴되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이 축사톨기 막 안쪽과 바깥쪽에 이온의 농도가 바뀌기 때문이고 이렇게 이온의 농도가 바뀌는 이유는 바로 양용과 음용이 막을 경계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지금 페이지 121페이지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렸어요.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고 딱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중학교 심화 과정에 맞춰서 딱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식사 보십시오. 자, 뭐 먹을 거예요?